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10월 11일 수요일이에요. 어제에 이어서 바로 시작할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박골환, 자, 이 박골환이 들어가는 한자를 보면 뭐 공기를 환기시킨다 할 때 환기, 호환, 환불, 환율, 환전 아주 많이 우리 귀에 익숙한 한자예요.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쓴 글자도 한자가 있어요. 이 그 자전에 있어요. 큰 데가 부수인데 뭐냐면 클환, 크다, 클 환자예요.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형성 문자죠. 이거는 여기 클환 아니면 뭐 빛나다 또 아니면 흩어지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요. 이 글자 자체가. 그 다음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요것만 동그라미 친 것만 보면 뭐냐면 엉덩이의 모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엉덩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보면은 크다라는 게. 그러면은 요 선수가 나왔잖아요. 그럼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냐면 큰 것으로 이게 바꿔서 잡는다. 바꿀 한자니까 이게 손으로 큰 것으로 바꿔서 잡는다라는 뜻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작은 것을 크게 고친다. 이거는 바꿀한도 있고 고칠한도 있어요. 자전에 보면 바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고치다라는 뜻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작은 것을 크게 고친다. 이제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일화를 하나 비유를 들자면 손수녀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 아주 일 처리도 아주 잘하는 그 신하가 성종 때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. 이건 뭐 술이 취해서 온 상태, 술이 덜 깨서 올 때도 있고 아예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와서 입궐할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왕이 야단을 치고 싶어도 일처리 술을 마시고 와도 일을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손수녀를 내치기에는 너무 일 처리를 잘하고 하니까 이제 은잔을 갖다가 하사하면서 여기에 하루에 딱 석 잔만 마시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. 그런데도 이 은잔을 작은 걸 하나 줬는데도 늘 술이 취한 모습을 보니까 왜 어명을 어기냐 이제 하면서 손수녀를 야단을 친 거예요. 그랬더니 아니라고 임금님께서 주신 그 은잔으로만 마셨다고. 그랬더니 어디 은잔 가져와 보라 그랬는데 이거를 갖고 와 보니까 이게 넓혀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은잔을 요만한 걸 줬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 은잔은 임금한테서 하사받은 거니까 명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마셔야 되는데 너무 감질나는 거예요. 술 좋아하는 사람이 조그만 잔에다 마시는 게. 그래서 대장장이한테 이걸 부탁을 해갖고 최대한 넓혀달라고. 그러니까 아주 술잔이 아주 얇으면서 크게 바뀐 거죠. 한마디로 작은 술잔이. 그래서 임금이 이 정도로 이게 술을 좋아하냐고.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 건강 해치지 않게 마시라고 하고 어떤 명을 어겼다고 벌을 줄 수도 없고. 왜냐하면 그 자기가 준 은잔이었었으니까. 그런 것처럼 이 손수녀란 사람은 작은 술잔을 크게 바꾸었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작은 것을 크게 고친다.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하셔도 이제 뭐 이게 무방해요. 이거는. 그 다음에 바꿀 한자를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검소할 검으로 넘어갈게요. 자, 이 검소할 검은 이 글자가 뭐 근검절약하다 할 때 근검, 검약하다 아니면 검소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냐면 다 첨자예요. 여기서 다라는 건 모두 다 할 때 그 다, 올, 영어로 말하는 올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 검소하다 그랬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아주 잘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비싼 옷이라든지 뭐 명품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거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검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. 그죠?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이 다첨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상자를 보고 저 사람 참 검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럴 때 여러 사람이
이 다첨자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뜻을 설명해 드리자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입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.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는데 이 입구자 두 개를 또 한자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부르짖을 현이라고도 해요. 그럼 부르짖는다는 게 서로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사람인이 많잖아요. 그죠?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구동성 한 목소리를 낼 때 아, 저 사람은 참 근검절약한다. 그러니까는 검소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어떤 대상자를 놓고 봤었을 때, 한 대상자를 놓고 봤었을 때 그런 것처럼 여기에 검소하다. 그래서 이 검소하다는 거는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짐승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뭐 검소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. 그 한 어떠한 대상자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이니 붓으로 나온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공손할 공으로 공손할 공. 자, 이 공손할 공은 지금 함께 공, 한 가지 공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 민마음심, 마음심이에요. 그러니까 민마음심이라는 건 마음심이 밑에 왔을 때 자, 이 글자가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아, 마음심인데 아래 올 때는 이렇게 바뀌는구나. 물론 안 바뀌는 것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분노할 때 이런 식으로 밑에 뭐 성내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바뀌는 것도 있는데 바뀌면 이것도 또한 마음심이다 이런 얘기예요. 이 글자 자체가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면 공손하다 할 때 지금 마음심은 내가 우러나와야 돼요. 그죠? 그러면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뭐 공손하게 대한다. 말투라든지 행동이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지나치는데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. 그죠? 내가 아, 저 사람한테는 인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함께공 한 가지 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는 사람이 내가 다양하게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사람, 못하는 사람, 잘 사는 사람, 못 사는 사람, 키 큰 사람, 키 작은 사람, 뚱뚱한 사람, 날씬한 사람 모든 이게 내가 다 아는 상태에서 누구를 가려가면서 저 사람한테 인사하고 저 사람한테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이게 내가 예를 갖춰서 지금 공손하다라는 거는 내 마음에 우러나온 상태에서 지금 인사를 하는 거야. 아는 사람한테 아,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인사해야지. 아,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인사해야지. 이게 아니라 모두 다에게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인사를 하는 거죠. 공손하게. 그러면 여기서 말 그대로 공손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아니면 공경. 그러니까 이 글자랑 또 뜻을 같은 걸 써라 그러면 공경 경자를 쓰면 되겠죠. 그죠? 이 공경경이랑 뜻이 같다 생각하면 되고 공대, 그러니까 공대라는 거는 그냥 공손하게 잘 대접하는 게 공대를 이제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린 거는 밑에 이거는 민마음심 해서 마음심,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뭐 인사 이런 거 잘 안 되죠. 이게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인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, 그죠?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이랬을 때도 이분은 나보다 같은 라인에 사는데 이게 뭐죠? 위아래 사는데 나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인사를 해야지. 그 우러나와야 돼 인사가 되잖아요, 그죠? 이런 것처럼. 공손하다라는 거는 여기 함께 공, 한 가지 공이 나온 거는 뭐냐면 똑같이 이게 대하는 거죠. 한마디로. 똑같이 대한다는 건 내 아는 사람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. 이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. 자,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요. 그러면 목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